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노숙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금융회사 등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노숙자들을 신용도에 따라 나누어서 사고 팔고 또 서류를 조작해서 노숙자를 월급 생활자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썼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구미의 한 휴대전화 판매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 신청서, 통장, 신분증 등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하나같이 노숙자 명의로 돼 있는 이 증서들은 사기 대출에 악용됐습니다. 이른바 노숙자 대장으로 불리는 47살 A씨는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지에서 노숙자 2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노숙자들은 사기 대출 조직 두 곳에 팔려갔습니다. A씨가 노숙자들을 신용도에 따라 나눠 1인당 1,500여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모두 4억 원을 받고 넘긴 것입니다. 노숙자들은 숙식과 일주일에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의 용돈을 제공받으며 10여 곳의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대출 조직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노숙자들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를 주고 4대 보험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아파트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도 돈을 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36억 원이 넘습니다. 통장 신고증이고요. 날아갔다가 뭐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저는요. 모든 과정이 노숙자들의 명의로 이뤄졌지만 서류만으로 이뤄진 대출 심사는 허술했습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해살론 대출을 해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고 왜곡된 곳으로 흘러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노숙자 공급책과 사기대출 총책 등 8명을 구속하고 노숙자와 그 밖의 조직원 등 18명은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국과 극동러시아 11개 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이 포럼을 통한 성과와 과제,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극동 주정부 공무원과 경제인, 학자들이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투자 유치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와 인허가 행정 절차 등을 소개하고 각 주의 천연 자원과 특징을 알리며 글로벌 사업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포항시는 컨테이너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영일만항을 적극 알렸습니다. 크루즈 운항을 제한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있는 수산물, 목재, 또 여러 가지 지하 자원 이런 부분들을 포항으로 이송해 와서 포럼에 참석한 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포항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포항 선언문에는 러시아는 극동에, 한국은 북방 정책에 관심이 높은 만큼 양국이 경제, 통상 등 여러 분야 교류에 협력하고 상설 사무국 설치와 러시아 극동 이외 지방정부 참여 독려, 포럼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봄에 우리 사절단을 러시아로 파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 기술을 수출하고 또 연해주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러시아도 내년 포럼에서는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성과를 분석하겠다고 밝혀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В следующем форуме,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ы будем обсуждать в рамках бизнес-сессий не только наши намерения и идеи, а уже ход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пущены за этот год. 수산과 농업, 철도, 북극 항로, 가스 개발 등 9개 분야 협력을 담은 이른바 나인브릿지 신북방 정책을 제안하고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에 초석을 다진 문재인 대통령도 출범식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었습니다. 작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와 힘을 모아 양국 지자체가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28배, 광활한 영토에 풍부한 지하자원,
대륙을 통한 유럽 진출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호탄은 포항에서 쏘아졌습니다. 한편 내년 포럼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20년 3회 포럼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 수험생들 공부할 분량은 많고 시간이 없다는 조바심이 날 때인데요. 입시 전문가들은 마음의 평정을 찾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막바지 학습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체적 계획이나 일관된 방향 없이 이 과목 저 과목을 뒤적거리다 보면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를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틀린 문제는 계속해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을 친 문제지를 내놓고 틀렸던 문제를 쭉 한번 다시 풀어보면 일주일 만에 전 과목을 전범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이 깬 뒤 2시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두뇌 회전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정 전에 자고 오전 6시에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평소에 안 먹던 약이나 음료를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시험 전날에 안정제나 왕성식품 같은 거 먹게 되면 오히려 시험날 과도하게 졸음이 쏟아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에너지 음료 이런 거는 고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맥박수를 높이고 오히려 긴장을 더 높여서 결국은 수면 장애를 유래하고 집중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던 지난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주일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당황을 해서 평정심을 잃은 학생들은 수능에 많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자신만의 학습 전략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면 막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오늘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내년이면 전국 모든 시도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만 대구는 현재 전체 중학교 가운데 39%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도 대구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여름 쿼터 초과로 동해안 어민들이 바다에 버린 참치가 430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적조와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규설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값비싼 참다랑어가 바다에 버려집니다. 몇 달 전 영덕과 울진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북에 배정된 연간 참다랑어 쿼터는 고작 517kg. 동해안에 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올해 경북에서만 참치 434톤이 바다에 버려져 해양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쿼터량이 그 정도밖에 안 왔고 왜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그걸 버려야 됩니까? 마산과 여수 등 남해안 어선들이 울진 왕돌초 주변 해역까지 북상해 불법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왕돌초 부근에서 어구를 나무잡이로 지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네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 다 잘라버린 겁니다. 의원들은 또 적조와 고수온, 태풍, 냉수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 도와주시면은 저희도 한 과를 더 신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도의원들은 단체로 버스를 타고 해안수산국이 있는 포항 환동해 본부를 방문해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은행장 선임 방법 등을 바꾸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구은행 이사회에서 거부됐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오늘 정기 이사회를 열고 지주가 제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놓고 은행 규정을 개정할지 논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 이사들은 지배구조 개선안이 지주회장은 외부, 은행장은 내부에서 뽑기로 한 원칙이 담기지 않는 등 명확하지가 않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지주 측과 지배구조 개선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하락폭이 커진 반면에 대구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는 지난주보다 0.09% 올랐고 수성구는 0.19% 상승했습니다. 수성구 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25%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보합세를 기록한 가운데 송파구는 지난주보다 0.1% 하락하는 등 강남 3구는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대구문화혁신포럼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간송미술관 대구 분관 건립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간송미술관 대구 분관 건립 사업을 공청회도 제대로 열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운영권은 간송 측이 가지는 만큼 특권층을 위한 미술관으로 전락하고 지역 문화주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 서너 명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천모 시장은 내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00일 된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또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상의 위험도 있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발굴과 고증을 거친 뒤 지난 2014년부터 89억 원을 들여 경주읍성 동쪽 성벽 324m를 신축 또는 보수하고 동문인 향일문을 복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남은 동쪽 성벽 160m 구간을 복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북문인 공진문과 북쪽 성벽 616m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신라 이후 천년간 경주의 중심지였던 경주 읍성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옛 모습이 크게 파괴됐습니다. 대구도심 차량 제한 속도가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사고가 많이 나는 전국 20개 교차로에 포함됐던 죽전내거리와 범어내거리, 계산오거리 등 지역 6개 교차로가 지난해 말 기준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